자, 안녕하세요. 이단원 근대 이전 한국사회 탐구 사장 근대 이전 사상과 문화사 파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고대의 사상과 문화 살펴보겠고요. 우선 문화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문화란 무엇인가 간단하게 정리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화는 인간 고유의 생활 방식을 가리킵니다. 크게 정신문화와 물질문화 이렇게 나눌 수 있겠고요. 특히 이 물질문화를 우리가 문명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다시 이제 이 정신문화를 우리가 이제 학문이나 사상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 이제 신념의 요소, 믿음의 요소가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이것을 신앙이나 종교로 표현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문화, 이거를 이제 물질문화 혹은 문명이라고 하는데, 자, 이것이 이제 목적에 따라서 편리를 추구할 때 이것이 이제 기술이 되겠고요. 아름다움, 미를 추구할 때 예술이라고 또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열기로 들어가 볼게요. 자, 신라 수도인 경주에 황룡사가 있었던 터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있지 않지만 이 증강현실로 황룡사 구축목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바라보고 있죠? 자, 신라의 선덕여왕이 승려인 자장의 건의에 따라서 황룡사에 거대한 구축목탑을 세웠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신라인에게 이 황룡사 구축목탑은 어떤 의미였을까? 자, 요거 한번 필기해 볼게요. 자, 부처님이 신라를 지켜주신다. 이 목탑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염원하고 바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호국불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요 지키로자의 나라국자죠. 호국불교. 자, 이렇게 메모하시고 본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오늘 수업을 통해서 우리는 고대 국가 시기에 발달했던 사상, 문화, 성격과 특징들을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러 문화재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첫 번째 제목입니다. 천신사상과 신앙과 천손의식을 강조하다. 자, 고대사회 지배자들은 천신신앙과 천손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권위를 높이려고 했습니다. 자, 천신신앙과 천손의식 개념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고대사회에서는 자, 고구려의 동맹이라든가 부여의 영고와 같은 하늘에 제사 드리는 걸 제천행사라고 하거든요. 이런 제천행사를 개최해서 천신을 숭배하고요. 공동체 결석을 다졌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고대국가의 건국설화에는 건국시조가 천신의 후손이거나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로 서술이 됐어요. 자, 그래서 삼국시대에는 시조묘를 세워서 왕실의 시조를 하늘의 자손으로 신선하게 여겨서 제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 고조선 건국 이야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요 필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신이었던 이 환인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의 아들이 환웅인데 땅에 내려오죠. 그래서 내려와서 원래 근데 곰이었는데 사람으로 바뀌죠. 웅녀와 함께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낳은 자손이 바로 당군 왕검이 되겠고 고조선을 건국한 인물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또 천손 사상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조선 건국 이야기, 환인, 환웅, 자, 그리고 단군 왕검 이런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이제 무엇이 반영되어 있다? 천신신앙과 천손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중국으로부터 유학을 수용하고 유학 교육을 중시하다. 자, 드디어 이제 유교 혹은 유학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걸 학문적으로 바라봤을 때 유학, 그리고 종교적인 관점에서 유교라고도 부릅니다. 둘 다 이제 혼용해 썼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 중국에서 들어옵니다. 유학은. 자,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국가 통치에 활용을 했어요. 자, 유학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국왕에 대한 충성이에요. 자, 그래서 고구려에서는 이러한 덕목들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을 설립하는데 수도에 태학을 세웠고요. 백제도 태학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유교의 경전이 5권의 경전이 있는데 오경이라는 그 경전이 있어요. 여기에 통달한 사람들, 박식한 사람들을 오경박사라고 합니다. 자, 이들을 두어서 유교 경전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통일신라는요, 유교 정치 이념을 강조하면서 유학교육을 강화했는데 국립교육기관으로, 자, 여기서도 이제 고구려의 태학이라든가 백제 태학, 통일신라 때는 국학이 설치가 됩니다.
자, 신문왕이라고 좀 메모해 주시고요. 우리 정치사 때 이미 배우셨죠? 국학을 설립했다. 자, 그리고 원성왕 때는 독서 삼품과라는 것을 실시합니다. 이것이 이제 관료 선발에 활용된 제도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성왕 때 국학의 학생들 대상으로 유교 경전의 이해 수준을 상품, 중품, 하품으로 평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적을 매겨서 관리 선발에 활용했던 제도가 독서 삼품과다. 그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해에서도 유학이 발달했고요. 유학 교육기관, 자, 발해도 교육기관이 있었습니다. 주자감이라는 유학 교육기관이 있었다. 자, 그리고 발해의 중앙관서인 육부, 우리 정치사 시간에 삼성육부제도 당나라에서 도입했다 그랬죠. 그 육부의 명칭이 원래 이 당에서는 2호 예병 형공이에요. 업무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을 정했는데 발해에서는 유교의 중요 덕목을 따서 충인의 지예신 이런 식의 명칭을 독자적으로 사용했다. 자, 그리고 통일신라와 발해의 유학자들은 이제 당나라에 가서 학생들이 당나라의 외국인 대상 과거 시험이 있어요. 이게 빈공과입니다. 이 빈공과에 급제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 우리 넘어가기 전에 요 사진 한번 볼게요. 자, 비석인데 이 비석은 임신석이라고 합니다. 자, 정확히 몇 년인지는 모르겠지만 요 임신년에 신라의 두 청년이 서로 약속을 맹세한 그런 기록을 담은 비석이 임신석이석입니다. 여기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은 이 두 청년이 약속한 내용인데 유교 경전을 열심히 읽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삼국시대 때 신라에서도 역시 유교를 교육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삼국시대 이제 불교가 도입이 됩니다. 자, 이제는 불교를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삼국은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불교를 수용을 합니다. 자, 각 왕들 좀 안겨 주셔야 됩니다. 고구려는 소순위 왕 때 도입을 했고요. 백제는 침류 왕 때 도입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신라는 고구려부터 이제 불교를 도입을 했는데 귀족들이 반발이 심했대요. 그러다가 좀 늦게 6세기 버풍왕 때 가서 이차돈이라고 하는 신하가 있어요. 이분이 순교를 하게 되면서, 순교는 이제 종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걸 순교라고 하는데 이 순교를 계기로 공식 인정되게 됩니다. 자, 불교는 국왕의 권위와 귀족 중심의 지배체제를 강화하는 역할을 했어요. 자, 신라는 왕이 곧 부처다. 이거는 이제 한자로 왕즉불이라고 하는데요. 메모해 주시고요. 자, 혹은 불교식으로 왕의 명칭을 짓는 대표적인 경우가 이 버풍왕입니다. 불교식 명칭이에요. 자, 이런 방식으로 왕실의 권위를 높였고요. 자, 그리고 불교의 업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이 전생에 지은 행위의 결과가 지금 생에까지 영향을 끼친다. 이것이 이제 업설이에요. 자, 이를 통해서 전생의 선행을 쌓은 사람들이 현세의 왕이나 귀족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왕이나 귀족의 권위를 높이는 수단으로 업설이 사용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호국불교. 아까 맨 앞에 생각열기에서 필기하셨죠. 자, 이 호국불교는 지킬 호자의 나라 국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나라를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사상이 되겠습니다. 이걸 잘 반영한 목탑이 이 황룡사 구층 목탑이다. 신라의 목탑이죠. 선동여왕이 건립했죠. 자,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불교를 도입한 순서가 이렇게 돼 있다. 고백신의 순서로 불교 수용. 그리고 2차돈의 순교로 6세기 때 가서 버풍왕 때 불교가 공인되더라.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림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사료하고. 자, 고구려의 불교 수용입니다. 소수림 왕 때 수용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읽어보시고요. 자, 신라는 여기서 이제 왕은 버풍왕을 가리킵니다. 버풍왕 때 2차돈이라고 하는 신하의 순교로 불교가 공식 인정되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두 개의 사료 모두 고려시대 문벌귀족이었던 김부식이 저술한 삼국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려시대 저술이라고 메모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삼국시대의 대표적인 불교 문화유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통해서. 자, 일단 백제입니다. 백제에 익산에 미륵사라는 절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터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미륵사지에 석탑이 있습니다. 자, 요 석탑. 그래서 우리는 익산 미륵사지 석탑.
자, 이게 오랜 세월 동안 이게 좀 파괴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주에 있는 당연히 이제 신라의 석탑이 되겠죠. 근데 이제 분황사라는 절이 있는데 여기에 모전석탑입니다. 벽돌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그래서 모전석탑이에요. 모방할 모자를 씁니다. 실은 벽돌이 아니라 그냥 돌을 이제 깎아가지고 만든 그런 석탑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 생강열기에 나왔던 황룡사 구축 목탑이고요. 그리고 이제 황룡사는 지금 몽골의 침략으로 다 불타서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복원 조건도로 이렇게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구려의 불상입니다. 고구려는 금동으로 만들어진 연가칠연명, 연가칠연명은 이 부처님의 이 빛나는 광배, 이 광배 뒷면에 새겨진 글씨입니다. 그래서 연가칠연명이라는 글씨가 적혀져 있는 열애, 열애는 부처님을 가리키는 단어고요. 입상은 서 있는 상이다. 그래서 이렇게 메모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각각 백제, 신라, 고구려의 불교 문화유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통일신라와 발해의 불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문부터 볼게요. 자, 통일신라에서는 당과 인도의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불교 수준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자, 이때 유명한 승려가 두 분이 계세요. 바로 원효대사와 의상대사 되겠습니다. 자, 원효는 누구나 나무아미타불, 이거는 불교의 연불입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거를 외우면 다음번 생애에 극락에 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르쳤어요. 자, 그래서 누구나 쉽게 불교를 믿을 수 있도록 대중화시켰다. 자, 이게 원효대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원측이라는 분이 있어요. 자, 원측은 당나라에 건너가서 당나라 불교계에 크게 활약을 했고요. 자, 해초라는 분은 자, 다 승려입니다. 인도를 순례하고 책을 쓰셨는데 왕오 천추국전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건 여행기인데 인도 갔다 오셔서 이제 쓰신 책입니다. 왕은 방문할 왕자고요. 오는 5개를 가리키는 오자입니다. 그래서 천축국이라는 나라 5개의 천축국에 다녀온 이야기. 근데 여기에 이제 천축국이 바로 인도를 가리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통일신라의 대표적인 불교 문화유산이죠. 불국사와 석굴암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사진으로 좀 살펴볼 거고요. 자, 대표적인 건축물이자 예술품이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종과 선종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꼭 익혀두셔야 될 용어입니다. 다음에 고려시대 때도 또 등장을 해요. 자, 이 교종은 불교의 한 종파로서 경전과 교리를 중시하는 불교 종파예요. 자, 반면에 참선수행, 도를 닦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이런 참선수행과 그리고 깨달음,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종교가 바로 선종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개의 종교가 함께 유행을 했고요. 특히 이제 전국 각지에 사찰이 건립된 선종은 처음에는 왕실과 귀족들의 후원을 받았는데요. 나중엔 지방 호족들의 지원을 받으면서 확산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발해불교입니다. 고구려 불교 당연히 계승했겠죠. 그리고 당나라 불교도 수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왕실과 귀족 중심으로 발전했고, 자, 대표적인 불교 문화유산으로는 자, 바로 영광탑과 이불병자상이 있습니다. 옆에 사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바로 방금 봤던 영광탑이 있고요. 자, 중국 지린성에 있습니다. 이 발해가 중국 영토와 겹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문화유산이 모두 중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불병자상은요, 발해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불상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부처님 두 분을 이불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나란히 앉아 계시다. 그래서 여기서 나란히 병자와 앉을 좌자를 써서 이불병좌상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두 분이 이렇게 나란히 앉아 계시죠. 그래서 이불병자상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남은 사진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불국사입니다. 경주에 있습니다. 자, 부처가 다스리는 나라라는 이 불국토를 형상화한 사찰입니다. 상당히 아름답고 잘 만들어진 사찰이 되겠는데, 여기에 이제 다양한 부처님을 모시고 석가모니와 다보열애를 상징하는 두 개의 탑이 있습니다. 여기에 3층 석탑이 있고요. 불국사 3층 석탑인데 별명은 석가탑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이 오른편에 있는 이 탑이 다보열애를
상징하는 다보탑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 편과 오른편에 이렇게 탑이 두 개가 있다라는 거 함께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경주에 석굴암이 있습니다. 자, 화강암을 쌓아 만든 인공 석굴입니다. 사람이 만든 석굴이고요. 아름다운 비례와 균형의 조형미를 보여줍니다. 선생님 개인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불상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자, 주실에는 본존불, 요 가운데 앉아 계신 부처님이 본존불이고요. 그 주변에 다양한 불상들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원효와 의상에 대한 보충 설명 좀 읽어볼게요. 원효대사는 종파 간의 대립을 해소하는 이론을 독창적으로 발전시켰고요. 의상대사는 이 원효와 같은 좀 친분 관계가 있었어요. 근데 의상은 결국 이제 당나라에 유학을 하고 귀국한 후에 교종의 한 종파인 화엄종을 크게 유행시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요 의상은 화엄종도 같이 연결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종교인 도교와 풍수지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도교라고 하는 종교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종교예요. 근데 추구하는 목표가 확실합니다. 늙지 않는 것, 오래 사는 것, 이게 불로장생이죠.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서 복을 구하는 이러한 좀 직관적인 종교예요. 그게 도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국시대에 중국에서 들어왔고요. 특히 이제 좀 생활이 여유로운 왕실이라든가 귀족 사회를 중심으로 유행을 했습니다. 이 도교는 가장 최종적으로 이상적인 인간상을 신선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영향을 받은 여러 가지 문화재들이 있는데, 고구려의 고분벽화에는 도교의 방위신, 동서남북에 이제 각 방향에 있는 그 신들이 있어요. 이걸 그린 사신도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4개의 신이 있으니까 사신도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백제의 산수무늬 벽돌도 있고요. 금동대양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도교적 이상세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신라 말에는 산이나 땅, 하천 등의 조건, 이것이 이제 인간 생활에 좋은 곳이 어디인가 이거를 연구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학문, 이것이 조금 더 나가서 이제 종교적 성격까지 나가게 되는데 이것을 풍수지리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인간에게 좋은 땅이 무엇인가 그거를 연구하는 것이 바로 이 풍수지리설이 되겠습니다. 당시 이제 풍수지리설은 그 당시 수도가 경주였잖아요. 금성. 여기는 이제 운이 다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지방 호족들이 자기 지역을 근거지로 삼았을 때 이제 나라가 번성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각자의 근거지에서 성장할 수 있는 사상적 기반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정치적으로 활용이 되는 거죠. 풍수지리설이. 자, 그러면 사진 자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서고분입니다. 고구려의 무덤인데 여기에 사신도가 그려져 있는데 그 중에 북쪽을 담당하는 현무도입니다. 동쪽에는 이제 용이 있고 서쪽에는 호랑이, 그리고 남쪽에는 봉황이 있어요. 그리고 북쪽에는 이 거북과 뱀을 좀 섞어 놓은 듯한 어떤 가상의 동물인데 이걸 현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무도가 되는 것이고요. 자, 백제의 유명한 도교 사상을 반영하는 그러한 문화유산이죠. 금동대양로 되겠습니다. 자, 몸체는 불교의 상징인 연꽃으로 상징이 되어 있지만 연꽃으로 되어 있으나 뚜껑 부분은 도교적인 이상세계를 묘사하고 있어요. 뭐 산이라든가 계곡이라든가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는 신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도교의 영향을 받은 그러한 문화유산이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그러한 문화재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삼국과 과해는 서로 간의 교류도 활발히 했지만 특히 이 중국으로부터 여러 문화들을 받아들입니다. 한자, 유학, 불교, 도교 이러한 다양한 학문과 사상을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저 나아가서는 중국 넘어 중앙아시아, 이걸 서역이라고 많이 불렀는데 중앙아시아하고도 문화 교류를 했습니다. 자, 특히 불교 수용과 함께 중국과 서역의 미술, 건축, 공예 다양하게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문화적 수준을 높였습니다. 삼국과 가야의 문화는 또 일본에 전해집니다. 일본의 고대 국가 성립과 아스카 문화 발전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우리 아스카 문화는 일본의 수도가 아스카에 있었던 시기가 있어요. 6세기 말부터 8세기 초 이때 문화를 아스카 문화라고 하고요. 전기를 또 아스카 문화라고 하고 또 후기는 하쿠오 문화라는 용어를 또 쓰기도 합니다. 자, 특히 일본과 정치적으로 밀접했던 이 백제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뭐 유학, 불교 문화, 자, 이런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
자, 이제 통일신라입니다. 통일신라는 삼국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당, 인도, 서역의 문화를 폭넓게 받아들였다. 자, 그리고 발해는요, 고구려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당 문화도 수입하고 말갈의 문화적 전통도 유지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통일신라와 발해, 즉 남북국 시대에도 역시 문화를 일본에 전수해 줍니다. 자, 이때 일본에서는 하쿠오 문화가 또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또 그리고 이제 발해 음악은 일본 궁중에서 연주가 되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그림 하나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프라시아브 궁전 벽화입니다. 자, 이 벽화는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란 도시에 있는 벽화예요. 자, 비단길이라고 그 당시 동서 교역로입니다. 저 유럽과 아시아 지역을 잇는 그 교역로인데 여기에 중심 도시가 사마르칸트였어요. 자, 여기 이제 있는 궁전이 아프라시아브 궁전입니다. 자, 이게 왕 이름인데요. 이 궁전 벽화에 고구려 사신들이 그려져 있어요. 자, 이거를 통해서 그 당시 우리 삼국시대에도 중앙아시아 지역 서역하고도 교역이 있었구나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고대 문화사 내용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